안녕하세요. 미주답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2025년이 더 기대되는 주식 2편을 준비했습니다. 유튜브에는 정말 다양한 주식 추천 콘텐츠가 넘쳐나죠? 하지만 저희 채널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최대한 선정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유용한 투자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영상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니며 아무리 좋은 기업을 발견해도 최종 투자 결정에는 신중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식,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우리는 데이터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능력은 이제 비즈니스와 정부기관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정제된 데이터는 더 나은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죠.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과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팔란티어는 바로 이런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업입니다. 2003년 설립 이후 팔란티어는 데이터 분석 기술의 선구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기에는 미국 정보기관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테러와의 전쟁에 기여했지만 현재는 민간 기업들까지도 팔란티어의 기술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든 기업이든 점점 방대해지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루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팔란티어는 고담과 파운드리라는 핵심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조직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팔란티어는 데이터의 의미와 연관성을 정의하는 온톨로지 기술을 통해 조직이 데이터 기반으로 전략적이고 통찰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온톨로지 기술은 단순한 데이터 처리를 넘어 복잡한 현실 세계를 디지털 세계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기 위한 특별한 데이터 구조와 방식을 제공합니다. 마치 도시의 상세한 지도를 그리듯 각 데이터 요소와 관계, 숨겨진 패턴과 의미, 특성, 그리고 상호작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매출이 감소한 원인을 분석할 때 날씨, 물류 문제, 지역교통 데이터 등 다양한 요인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또 이 기술은 금융사기 탐지, 의료 데이터 분석,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활용되며 테러리스트 추적, 위협 예측, 전쟁의 작전 계획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간 분쟁에서 팔란티어는 그 기술력과 효용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는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마치 현미경으로 미세한 구조를 관찰하듯 세밀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팔란티어가 데이터 분석 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만든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모든 조직에게 어느새 팔란티어는 필수적인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과 함께 팔란티어는 이 분야에서의 독보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 팔란티어는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매출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도 0.1달러로 전년 동기 0.07달러 대비 뚜렷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 부문 40% 성장, 상업 부문이 54% 성장하며 파운드리의 매출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방 중심에서 벗어나 상업 부문에서도 균형 잡히고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춰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팔란티어는 최근 나스닥으로 이전하며 나스닥100 지수에 편입되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와 같은 혁신 기업들과 함께 이름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나스닥100은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주요 벤치마크로 활용하는 지수로
이번 편입은 기관들이 팔란티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팔란티어의 가시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인 투자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긍정적 요소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이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팔란티어는 미국 대선 이후 폭등한 뒤 꾸준히 상승세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지지부진했던 AI 국방개혁이 급진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정부 및 국방부와의 끈끈한 관계, 그리고 정부 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와의 특별한 인연도 있기 때문입니다. 팔란티어는 최근 데이빗 sak스를 AI 및 크립토 최고 감독 책임자로 임명하였습니다. 데이빗 sak스는 팔란티어의 창업자인 피터 틸,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 마피아 멤버였으며 이런 전략적 임명은 정황상 정부의 효율성 프로젝트에 팔란티어 플랫폼 활용을 기대하게 합니다. 한편 현재 팔란티어의 PER은 무려 400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상승으로 인한 고평가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가 올렸던 3분기 실적 영상에서 보셨듯이 팔란티어처럼 실적이 함께 가는 기업의 경우 룰 오브 40 등의 지표를 통해 보다 냉정하게 투자 가치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AI 소프트웨어의 강력한 기술력과 가파르면서도 지속적인 성장세, 또 미국의 AI 국방 패권 강화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큰 팔란티어는 이제 지켜만 보시기보다 투자 포트폴리오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상승과 조정의 영역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정을 기다리기보다 기업의 가치를 믿고 매달 꾸준히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정이 온다면 더 담을 수 있겠죠. 여러분께서도 스스로 연구하고 판단하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식, 바로 버티브 홀딩스입니다. AI 수요의 폭발적인 성장은 이미 1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최소 5년에서 길게는 8년 이상 시장을 주도할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AI 열풍 속에서 특히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및 열 관리 시스템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고성능 서버를 지속적으로 가동해야 하므로 막대한 전력을 소모합니다. 실제로 데이터 센터 운영비의 약 60에서 70%가 전력 비용이며 그중 약 40%가 냉각 시스템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를 환산하면 냉각 시스템만으로도 데이터 센터 운영비의 약 35%를 차지하는 셈입니다. 특히 AI 모델 학습과 추론을 지원하기 위한 차세대 칩의 서버랭 밀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기존 데이터 센터의 운영 방식으로는 이 증가하는 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AI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데이터 센터 열 관리 솔루션 역시 시장 내 핵심 축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 분야를 선점하는 기업들 또한 미래 데이터 인프라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버티브 홀딩스는 전력 관리와 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데이터 센터와 건물 열 관리 시장 점유율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의 70% 이상이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조립식으로 건설하는 모듈러 데이터 센터 방식을 도입하여 기존 건설 방식 대비 최대 50% 빠른 설치가 가능하게 했으며 공간 효율성도 30% 향상되어 데이터 센터 확장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특히 최근 고성능 GPU들로 인해 액체 냉각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분석에 따르면 아직도 90% 이상의 기업들이 공기냉각 방식, 즉 공냉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액체 방식보다 효율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버티브 홀딩스의 액체 냉각 시스템은 AI의 애플리케이션과 모델 트레이닝에 사용되는 대규모 GPU 클러스터의 고밀도 서버 환경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버티브의 다이렉트 투 칩 액체 냉각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기존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냉각 인프라 변경에 따른 전체 비용을 낮출 수 있게 해줍니다. 한편 글로벌 데이터 센터 액체 냉각 시장은 향후 9년 동안
약 6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평균 성장률 21%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더욱이 업계 분석가들은 데이터 센터 냉각의 최대 80%가 다이렉트 투 칩 액체 냉각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2026년부터로 보고 있는데 이는 내년인 2025년의 수요 증가를 의미하고 있죠. 따라서 버티브는 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타이밍에 적합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한 셈입니다. 다이렉트 투 칩 액체 냉각이란 열전도성이 높은 구리 플레이트를 칩 위에 올려 일반적인 히트싱크처럼 작동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팬으로 공기를 사용해 냉각하는 대신 플레이트는 2개의 파이프와 연결됩니다. 하나는 찬 물을 들여와 플레이트의 열을 흡수하고 다른 하나는 뜨거운 물을 배출합니다. 이 방식은 공냉식보다 최대 3,000배 더 효율적이며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에너지 효율이 높아 전력 사용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 센터는 한정된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적인 냉각 시스템은 서버렉의 밀도가 올라가도 과열을 최소화할 수 있어 데이터 센터 운영 효율을 최대로 이끌어낼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버티브는 공급 제한에 직면해 있습니다. 버티브는 2024년 3분기 말 기준으로 74억 달러 규모의 주문 잔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수치입니다. 게다가 버티브는 액체 냉각 생산 능력을 1년 동안 45배로 확대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또 지난 3년 동안 전력관리 제품의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렸으며 2025년 하반기까지 이를 다시 2배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는 버티브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실적을 보겠습니다. 버티브의 최근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순이익, 영업이익, 주당 순이익은 모두 전년 대비 50에서 9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성장세는 가이던스를 초과하고 있는데 실제 2025년 매출 성장률 전망은 기존 14%에서 18%로 상향 조정되었고 2029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기존 11%에서 14%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23년 19%, 2025년 21%, 2029년 25%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인프라 및 산업재기업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2024년 EPS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분기 배당금도 50% 인상한다고 하며 자사주 매입 확대도 기대가 됩니다. DCF 모델의 분석에서도 버티브는 저평가 상태로 투자 매력이 충분합니다. 훌륭한 장기 투자처를 찾으려면 단순히 기업의 이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막대한 성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적합하고 완벽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버티브가 바로 이런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엔비디아의 GPU 또는 기타 AI 칩에 대한 강한 수요가 지속되는 한 버티브 홀딩스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주식은 혁신의 파도를 타는 게 아니라 혁신의 파도를 직접 만들어가는 기업, 바로 구글입니다. 올해 구글은 AI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 서며 눈에 띄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 회사를 넘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애플리케이션까지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풀스택 솔루션을 제공하며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도 이어질 구글의 AI 생태계 확장과 혁신적인 비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은 최근 AI 기술 개발에서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TPU를 적극 활용하며 엔비디아 GPU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TPU는 구글이 머신러닝과 딥러닝 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개발한 특수 목적 하드웨어 ASIC으로 대규모 행렬 연산에 최적화되어 신경망을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높은 전력 효율성과 더불어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며 딥러닝 모델 학습과 추론 작업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GPU를 대체할 수 있도록 설계된 TPU는 특히 대규모 신경망 학습에 최적화된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구글은 최근 6세대 TPU인 트릴리움을 발표했습니다. 트릴리움 TPU는 이전 세대 대비 약 5배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며 메모리와 대역폭이 2배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AI 모델 학습 및 추론 작업에서 더욱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구글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 2.0은 트릴리움 TPU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학습과 추론 과정에서 TPU의 성능을 극대화해 처리 속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제미나이 2.0은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을 생성하고 이해할 수 있는 멀티모달 기능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최근 AI 에이전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미나이 2.0은 멀티모달 메모리와 실시간 정보를 활용해 사용자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실시간 다국어 지원은 물론 AI 에이전트 기능을 통해 게임 중 전략을 공유하며 플레이하는 것도 가능하죠. 또한 제미나이 2.0은 실제 세계를 추론하고 3D 공간 환경과 객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로봇 공학에도 적용되어 AI 에이전트가 실제 생활에서 사용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제미나이 2.0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에이전트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강력한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AI 에이전트 시대를 주도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입니다. 또한 구글은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윌로우 칩을 통해 그 기술력을 한층 강화하였는데요. 구글은 2019년 53큐비트의 시커모어 프로세서를 통해 양자 우월성을 선언하였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마침내 105개의 큐비트를 탑재한 윌로우 칩을 개발하였습니다. 제가 1편에서 약간 다루긴 했지만 양자 컴퓨팅 시장은 현재 다양한 기술적 접근법과 상용화 전략을 가진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물론 퀀텀 컴퓨팅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에러율을 대폭 줄이며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구글의 윌로우가 완성형 기술로 자리 잡거나 부분 상용화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할 시 그 영향력은 대단할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금융, 신약 개발,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구글의 미래 먹거리의 핵심 축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글의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 웨이모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웨이모는 최근 5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7천억 규모의 펀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자율주행 서비스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웨이모 원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주당 10만 회 이상의 이용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웨이모 드라이버로 이름 붙인 6세대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였는데 이론적으로 차량 주변 500m 반경의 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고 폭염이나 비, 안개 등으로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구글 웨이모는 자율주행 시장에서 분명한 리더로 떠올랐다며 경쟁사들과 격차가 이미 상당히 벌어진 상황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제가 2주 전에 올린 로보택시 영상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차 분야의 우위는 로보택시 시장 선점으로 이어져 모 회사인 구글의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입니다. 구글의 혁신은 단순히 앞서 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 자체를 재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구글에는 여전히 기업 분할 리스크 같은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올해 구글 주식의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구글의 현재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특히 미래를 대비해 빅테크에 투자하려는 분들께 구글은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선택지로 보입니다. 주가 수익 성장 비율 PEG는 구글의 놀라운 성장 속도에 비해
섹터 평균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어 이는 다소 의아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또 구글은 연간 약 3천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두 자릿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를 현재 수준의 밸류에이션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안정적인 수익성과 혁신적인 성장 동력을 겸비한 구글. 단순히 기술력에서 앞서 나가는 기업이 아니라 마음 편한 투자를 위한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이 더욱 기대되는 주식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기업들은 내년을 위해 준비한 종목들이지만 사실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들입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투자에 앞서 반드시 기업의 실적과 전망, 그리고 해당 섹터의 시장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시고 신중히 판단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주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